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이제 AWS를 활용해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밋 행사의 게임 트랙을 이제 게임 업계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에 관해서 하나씩 퀘스트를 깨가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제목이 이제 데이터 분석 퀘스트 깨기에 해당하고요. 이번 세 번째 시간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한 퀘스트를 한번 깨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AWS에서 항상 추천하는 것은 언제나 작게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는 형태를 권장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역시나 작게 시작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굉장히 작지만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한번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제가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까지 확장하는 부분은 이어지는 AI, ML 퀘스트 깨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플레이어가 일단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외계인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는 유저를 만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알고 보니 해당 유저는 핵 사용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업계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핵 유저들 때문에 항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핵 유저를 빠르게 잡아내는 것을 이제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 유저를 잡기 위해서는 인게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일단 분석해야 될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고요.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데이터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 구축이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준비해서 실제로 분석 작업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저희 AWS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극복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제한 없는 용량을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자원 역시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프로비저닝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데이터 처리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데이터 형태에 상관없이 저희 AWS의 분석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로그 서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S3에 잘 저장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S3에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는 아직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수집 역시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발생을 하는데 수집은 1시간에 한 번과 같이 이제 스케줄을 통한 배치성으로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핵 유저와 같이 빠른 대응이 필요한 그런 비정상적인 사용 행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3의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것은 저희 AWS에서 분석을 시작하시는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물음표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실제 분석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단계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 역시도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요. 분석을 위해 저장하고 실제로 분석 작업을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화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저희 AWS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마 익숙하신 서비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에 사용하는 서비스는 분석 서비스들 중에서도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에 해당하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작고 빠르게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AWS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이제 핵 유저를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데모와 함께 이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 분석할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FPS에서 발생하는 인게임 데이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유저별 현재 위치와 그리고 이제 유저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유저 판별을 위해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로그 서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S3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저희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핵유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세이지 메이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 AI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제 세션에서 다룰 이야기는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글루와 아테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퀵사이트를 통해 시각화하는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어제 첫날 세션에서 제가 30분 만에 만드는 빅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세션 했었는데 참 들어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그 어제 들으셨던 내용과 한 60% 정도는 겹치고요. 한 40% 정도는 이제 뭐 성능에 대한 부분도 좀 다루고 기타 서비스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로그 서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 상에는 키네시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람다는 키네시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서 뭐 데이터의 컬럼명 등을 바꾼 다음에 S3에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키네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비디오 분석을 위한 비디오 스트림즈라는 서비스가 나와서요. 현재 총 4가지의 서비스를 키네시스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트림즈, 데이터 파이오스,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총 3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3가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제 일종의 임시 버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 작업 모두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가 발생할 때 그 부분을 캡처해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AWS 내부적으로도 키네시스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코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와 EC2 등에서도 이제 백본 서비스로 키네시스 스트림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성하실 때 조금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적합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 같은 경우는 키네시스 스트림즈보다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발생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캡처해서 정해진 타겟으로 실시간으로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2개 키네시스에서 수집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준 SQL문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쿼리문이 수행된 다음에 얻게 되는 결과를 내가 지정한 타겟으로 바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는 일단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파이오스 같은 경우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처리량에 대응해서 자동으로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다른 로그 수집기와 달리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샤드를 추가하시거나 샤드를 삭제하시는 등의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타겟은 S3, 레드시프트, 그리고 엘라스서치와 이제 스플렁크 4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지정한 타겟으로 수집을 하실 때는 별도의 코딩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시는 걸로 해당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게임 로그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게임 로그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로그를 잠시 살펴보면 앞서 보셨던 샘플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로그 서버에 수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번에는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제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태 보면은 러닝 중으로 잘 표시가 되게 되고요. 해당 키네시스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는 다음 경로에 로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로그를 보시게 되면 1261개 레코드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1248개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전송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로그 파일에 새롭게 어펜드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을 파이오스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해서요. 이제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네시스로 이동하시게 되면 총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파이오스로 이동을 해서 이번 데모에 사용되는 게임 애널리시스 파이오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데스티네이션은 S3를 선택을 했습니다. 버킷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 하위에 이제 프리픽스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하는 람다 설정되어 있고요. S3 버퍼 사이즈와 버퍼 인터벌 2가지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버퍼 사이즈 1메가가 파이오스에 도착하게 되면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60초가 지나게 되면 1메가가 되지 않았다도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파이오스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S3로 전송을 했는지와 같은 부분,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S3 버킷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정했던 프리픽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하위에는 이제 파티션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이오스에서 S3 버퍼 인터벌을 60초로 지정했기 때문에 1분에 한 건씩 S3에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시면 키네시스 스트림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 정도가 지나면 데이터가 한 건 추가가 되게 되고요. 로그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버 게임 로그 서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S3에 이제 쌓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프레젠터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조금 손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키네시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임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장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키텍처 상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S3가 해당 부분의 저장 단계에 해당하게 되고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S3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S3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저희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데이터의 저장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S3 서비스입니다. 그 S3의 특징은 우선 저장 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요.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개수의 제한 역시도 없습니다. 단 이제 저장하시는 파일의 크기는 최대 5TB까지 저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파일의 크기가 5TB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이제 분할해서 S3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S3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입니다. 장표처럼 이제 11개의 구가 적힌 내구성을 S3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구성은 이제 2006년에 저희 AWS가 S3 서비스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저장된 수많은 오브젝트 중에 현재까지 손실된 파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측 암호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에 저장하시는 데이터를 보다 더 안전하게 단순히 인크립션 옵션을 활성화하시는 것을 통해 이제 암호화해서 S3에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많이 구성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S3 성능에 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S3는 기본적으로 용량과 처리량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초당 100개 이상의 put 요청이나 300개 이상의 get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S3의 성능이 데이터 처리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간혹 HTTP 500이나 503 에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바로 랜덤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날짜를 기준으로 많이 데이터를 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오브젝트 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키 이름의 시퀀스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파티션에 집중되어 이제 성능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타임스탬프나 뭐 동일한 알파벳을 오브젝트 키로 사용하시게 되면 많은 오브젝트들이 특정 파티션에 집중되어 해당 파티션의 I/O 용량 한계 때문에 100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게 S3에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네 자리에 16진수 해시 값이 추가된 키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키를 랜덤하게 구성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여러 파티션에 분할되어 저장되게 되고요.
IO 로드 역시도 여러 파티션에서 분산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량에 S3의 성능이 비례하게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키네시스로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S3에 저장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모상에는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글루와 아테나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아테나 같은 경우는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화형 쿼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표준 SQL, 안시 SQL이라고 적어뒀는데요. 그 아테나 엔진이 프레스토 기반이기 때문에 하드 프레스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아테나 쿼리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를 이용하시게 되면 작게 분석을 시작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우선 서벌리스 서비스고 비용은 분석을 위해 수행한 쿼리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이용하실 때 성능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파티셔닝입니다. 그 데이터 파티셔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S3 버킷 내에 하위 폴더를 두시는 것으로 데이터를 파티셔닝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주시게 되면 파티션이 가상 컬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쿼리가 수행될 때 이제 로드하는 스캔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서 성능이 향상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크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 아테나 쿼리를 수행할 때 이제 파일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얘가 이제 검색해야 되는 S3의 파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파일을 많이 열어야 해서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파일이 너무 클 경우에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어서 성능이 조금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파일 크기를 최적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세 번째는 파일을 압축하고 분할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 이제 파일 크기 최적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압축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최적화 크기가 되어서 이제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S3와 아테나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해서 이제 성능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시게 되면 아테나가 여러 파일을 분할해서 병렬 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이제 성능 향상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기반 데이터 포맷이죠. 컬럼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파케이나 이제 ORC와 같은 열기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압축되고 분할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테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동일한 쿼리를 수행했을 때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수행한 쿼리문은 사용자의 동적 분포도를 파악하는 쿼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RDBMS와 프레스토 그리고 아테나에서 동일한 쿼리를 수행했을 때 이제 컬럼나 데이터 포맷이죠. ORC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에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테나에서 이용하시는 쿼리 자체를 튜닝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부분은 그 프레스토 공식 문서에서 그 SQL 이제 튜닝 팁 관련 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로그를 아마 CSV나 JSON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기반 열기반 포맷으로 저장해야 다음과 같이 높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CSV나 JSON 형태로 저장한 것을 열기반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하실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저희 ETL 서비스인 글루고요. 아직은 많은 분들께는 조금 생소하신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데이터를 준비하는 등 이제 실질적인 분석 이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글루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고요. 글루는 완전 관리형 ETL 서비스고 서벌리스 서비스입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카탈로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루 크롤러라고 제공을 하는데요. 글루 크롤러는 지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스키마를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데이터가 유입되다 보면 처음에 정의한 스키마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유입이 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스키마를 재정의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은 글루 크롤러를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크롤링 잡이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제 글루 크롤러에서 스케줄을 통한 작업 실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의나 뭐 스키마와 같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카탈로그는 아테나, EMR,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같은 서비스에서 바로 즉시 쿼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로 이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시게 되면 ETL 작업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글루의 ETL 기능 같은 경우는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타겟 스키마에 맞춰서 변환하고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글루는 이렇게 ETL 작업에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도 하고요. 직접 작성하신 뭐 파이썬이나 스칼라 코드가 있으시다면 해당 스크립트 바로 ETL 작업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는 글루가 이제 스팍 2.2.1 버전과 호환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도 해당 버전과 호환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아테나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열기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루를 통해서 앞서 저장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굉장히 손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L 잡 같은 경우는 스케줄과 이벤트 기반으로 모두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계속해서 ETL 잡을 실행을 해서 원하시는 데이터 포맷으로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일단 글루로 이동을 하고요. 글루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크롤러 부분을 하나 생성을 해뒀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로 지정한 S3에 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판별을 해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고요. 한 수초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네, 보시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하나 추가가 되면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가 하나 생성되어서 스키마가 저장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데이터베이스 하단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그 앞서 이제 크롤러가 검색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하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은 아뉴빈 서밋 게이밍 내에 로우라고 하는 프리픽스 내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데이터는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내가 게임 로그 서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의 스키마를 다음과 같이 잘 검색해서 저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 카탈로그는 ETL 잡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테나 성능 이제 파케이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잡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주고 해당 잡을 수행할 이제 IAM 롤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는 글루에서 제너레이트 해주는 코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소스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겟은 새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JDBC와 S3에 저장하는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반 데이터 포맷이죠. 파케이 ORC 모드로 바로 데이터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파케이로 변환을 하고요. 저장을 원하는 버킷을 선택하시고 그 하단에 이제 프리픽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스키마에 맞게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를 그 ISO 포맷으로 생성을 했더니 스키마가 처음에 스트링 포맷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 타임 스탬프로 변경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넥스트 하게 되면 이제 잡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로 글루 데이터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요.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는 좌측에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잡을 이제 온디맨드로 실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런잡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이제 ETL 잡에 대한 로그가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로그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TL 잡이 수행 중이고요. 그 수행하시게 되면 서버리스 환경이지만 저희 AWS 내에서는 이제 스팍이 하나 올라가서 해당 ETL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ETL 잡이 완료가 되면 지정했던 대로 파케이 프리픽스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다음과 같이 제이슨으로 저장했던 데이터가 파케이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변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아테나를 이용해서 핵 유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파케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을 하고요. 액션에서 뷰 데이터 바로 해주시게 되면 아테나 서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아테나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애드호c 쿼리를 바로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둔 쿼리를 하나 붙여 넣은 다음에 해당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별로 누가 활동이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유저의 액티비티를 뽑아보는 쿼리문을 수행을 해보고요. 보시면 이제 유저 아이디 2번이 36,000건 정도로 가장 액티비티가 많은 유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무빙 핵 같은 경우는 지정한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유저를 잡아내도록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유저 아이디 1번이 계속해서 시스템에서 그 제한을 건 이동 좌표 값보다 더 많이 점프를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헤드샷 유저 같은 경우는 유저 2번이 쏘는 족족 모두 헤드샷을 100%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핵 유저를 판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무빙 핵을 사용하는 유저 1번과 뭐 헤드샷 핵을 사용하는 유저 2번은 이제 CS팀에 넘겨서 뭐 제재를 가하시는 후속 조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와 아테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원하는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네시스로 수집을 했고요. S3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와 아테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도 가능했고요. 그 아테나에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이용했는데 해당 테이블을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퀵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BI 솔루션이고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형 서비스고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희 AWS 상에 있는 데이터에 굉장히 쉽게 연결해서 빠르게 시각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JDBC 역시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AWS 외부 데이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BI 솔루션으로 퀵사이트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와 협업 역시도 이제 IAM 유저를 통해서 공유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웹브라우저와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퀵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퀵사이트 서비스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시면 일단 데이터 연결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퀵사이트에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는 일단 아테나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세트에 이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뒤에 바로 연결하고 싶은 아테나 테이블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밋 게이밍 DB 내에 있는 파케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스파이스 옵션을 사용할지 다이렉트 쿼리 옵션을 사용할지를 물어봅니다. 그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메모리 컴퓨팅 병렬 엔진이고요. 그 데이터를 스파이스 메모리로 가져오시면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99,000여 건의 데이터를 스파이스 메모리로 가져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는 조회를 원하는 지표를 바로바로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뭐 X좌표, Y좌표 찍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추가 원하는 그래프는 바로 Add Visual 부분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 그 시각화 그래프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 어느 지역이 가장 핫한지를 살펴보는 수가 있고 이제 어느 날 유저들이 가장 활동이 많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 3번에서 가장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뭐 히트맵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건 헤드샷 유저를 잡아내는 핵 유저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유저별로 이 사람이 헤드샷을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유저 2번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 헤드샷에 대해서 이제 유저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유저 아이디와 힛 디테일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 힛 디테일 같은 경우는 바디를 맞췄는지 아니면 이동을 했는지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 필터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샷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게임 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헤드샷의
70%가 넘는 부분을 유저 아이디 2번이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핵유저로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모 퀵사이트를 통해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구축한 아키텍처는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가능했고요. 키네시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서버도 생성하지 않았고요. 단순한 아키텍처지만 S3의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EMR과 레드시프트 등을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보다 더 유연하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스키마가 변경되거나 처리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구성한 서비스 중에 그 어떤 부분도 구성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형 서비스의 이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S3에는 오늘 데모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일단 S3에 저장하신 뒤에 바로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만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유유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순히 분석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제 S3에 저장한 데이터를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머신러닝으로 보다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테나 외에 다른 분석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이제 운영 중이시면 기본적으로 레드시프트 외부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일단 로드해서 로컬 디스크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레드시프트 외부의 데이터를 이 레드시프트 테이블로 클러스터로 로드하지 않더라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구성하신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와는 별개의 저희 레드시프트 전용 인스턴스들을 이용해서 쿼리를 수행하게 되고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운영 중이셔야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시게 되면 수행하신 쿼리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전용 레드시프트 인스턴스가 수천 대까지 늘어나서 해당 쿼리를 병렬 처리하게 되고요. 때문에 이제 그 운영 중이신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확장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S3에 뭐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시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세트에 굉장히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더라도 수천 개의 레드시프트 전용 인스턴스가 이제 해당 쿼리를 바로 빠르게 수행을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성, 컨커런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양한 오픈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ETL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셔도 바로 레드시프트 SQL문을 이용해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외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쯤 되면 이제 아테나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수행하는 기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유즈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는 게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우선 두 가지 모두가 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쿼리에 따라서 이제 애독성의 굉장히 간단한 쿼리는 아테나를 이용을 하시고요. 자주 수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데이터에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셀렉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GA가 됐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GA가 된 기능이고요. 그 이전에는 분석용 애플리케이션이 S3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 우선 전체 버킷 내에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가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 S3 셀렉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내에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액세스하는 작업 자체를 S3로 오프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때문에 이제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 셀렉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로드해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볼륨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성능을 최대 400%까지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세션에서 구성했던 그 데모 아키텍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은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이커머스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비틀리 링크의 핸즈온 랩 가이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이 끝난 뒤에 본 강연이 끝난 뒤에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깊게 다루지 못한 아테나와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얻고 싶으시면 다음 URL을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팁들을 조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트랙에서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QR코드로 이제 접속해서 강연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그 세션이 끝난 뒤에 발표 자료와 이제 제 발표 영상은 저희 AWS 코리아의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 저희 AWS 게이밍 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그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